5월의 날벼락이라 소득세 폭탄 터진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아마 사실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이 지표를 한번 보십시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입니다. 2019년에 691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 1028만 명이에요. 그러면 1028만 명에게 여러분 종합소득세가 매겨진다는 이야기죠. 종합소득세는요. 사업이나 근로나 이자나 배당이나 연금이나 임대, 개인이 번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이 6.6%에서요. 최고 세율은 49.5%입니다. 엄청난 세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는 사람이 4년 사이에 48.8%가 늘어났습니다. 691만 명에서 1028만 명이 됐으니까 337만 명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늘었다는 뜻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그만큼 말입니다. 종합소득세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국민세로 바뀌는 느낌이에요. 1028만 명이 낸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사람들이 내는 거잖아요. 경제활동 인구로 따진다면 거의 말입니다. 절반가량이 이제 종합소득세를 낸다는 거예요. 사업소득도 있고요. 근로소득도 있고요. 이자소득도 있고요. 배당소득도 있고요. 또 연금소득도 있고요. 임대소득도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2023년이 1028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올해는요. 안내 인원만 1255만 명입니다. 무슨 말이냐? 당신은 올해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하고 안내하는 안내서를 보내는 인원만 1255만 명. 와,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종합소득세 폭탄이라는 이야기가 이게 틀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세금만 내만 다행인데요. 종합소득세를 내면 건강보험료도 당연히 내야 됩니다. 그동안은 뭐 자식 밑에 있다든가 아니면 가족들 밑에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안 냈는데 종합소득세를 내는 순간 이게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죄송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로 편성이 되면서 적어도 한 달에 20만 원 가까이를 내야 됩니다. 그게 더 충격이라는 뜻이죠. 실제로도 말입니다. 이 종합소득세 계속해서 늘어가거든요. 2019년에 32조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은 48조 7천억 원. 무려 말입니다. 4년 새에 52.2%가 늘었습니다. 16조 7천억 원. 엄청나죠. 이게 세금 폭탄이라는 거예요. 4년 사이에 50%가 더 늘었다. 이게 세금 폭탄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런데 2024년에는 이 세액조차도 훨씬 많이 늘어날 겁니다. 얼마나 늘어날 거냐? 여러분 지금 안내 인원만 하더라도 1255만 명이니까 장난 아니게 늘어나죠. 당연히 많이 늘어날 거라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많이 늘어날 겁니다. 게다가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만큼 말입니다. 지금 2023년에서 2024년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느냐? 아마 여러분 2022년에 레고랜드 사태 기억하시죠? 그 레고랜드 사태 때 채권시장에 대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제2금융권들 심지어 1금융권까지도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걸 막아가는 과정에 금리 자체가 엄청 올랐어요. 채권 금리가 엄청 오르면서 예적금 금리가 적게는요 뭐 6%, 많게는 7%, 심지어는요 10%의 고금리 상품이 천지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 고금리 상품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액에 따라서 틀리긴 하겠지만 연 말입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벌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2천만 원을 벌으면 무조건 말입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이거든요. 2013년에 4천만 원에서요. 2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만 벌으면 무조건 여러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뭐 6% 7% 금리를 주면 2022년 10월이었으니까 2년 만기라고 생각을 하면 뭐 200만 원씩 한 달에 벌었다. 180만 원만 벌어도 166만 원이 정확히요. 166만 원만 벌어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세 대상이 많아진 거고요. 여기다가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경제가 침체가 되면서 실업률이 증가했잖아요. 특히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창업자가 많아졌습니다. 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퇴직을 하면서요. 창업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창업을 많이 하면 말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영업자는 자연스럽게 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거든요. 저도 세금 엄청 냅니다. 이게 많이 벌고 많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워낙 말입니다. 쓰는 게 없으니까. 저야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면서 쓸 수 있는 절대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그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 참 아이러니하죠. 열심히 일해도 세금이 많아지는 거고요.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도 세금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렇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세원의 양성화, 국세청의 과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정교화되면서 말입니다. 세원 발굴이 굉장히 강화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누락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면 지금은 그렇게 누락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종합소득세의 어떤 충격은 굉장히 크겠죠. 그런데 문제는 종합소득세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6.6%에서 49.5%까지 내는 거 뭐 저는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이 벌었으니까 내야 되는 것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요. 2천만 원을 벌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건보료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과거 소득이 3,400만 원까지 2022년 9월입니다. 그때까지는 피부양자 그러니까 부모나 자식이나 혹은 형제 자매의 어떤 건강보험료에 올라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피부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2년 9월부터는 2천만 원 초과를 하면 이거는 무조건 말입니다. 피부양자 탈락 요건이 됩니다. 2천만 원을 넘게 벌면 말입니다. 그러면 피부양자가 탈락이 되면서 기본적으로는요.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면서 나에게도 건강보험이 나옵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을 벌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말입니다. 20만 원 가까이 되는 건강보험료가 매겨진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충격입니다. 이게 더 충격이에요. 매월 말입니다. 매월 지금 적어도 7.09%잖아요. 7.09%까지 계속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건강보험료도 많이 올라서 지금 7.09%거든요. 그러면 이게 2천만 원 벌었을 때 쉽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2천만 원만 벌었을 때도 7%라고 하면 14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을 더 벌으면요. 더 많이 내겠죠. 버는 만큼 그만큼 건강보험료를 내니까 건강보험료 충격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내보면요. 내본 사람은 압니다. 얼마나 이게 매달 벌이는 안 되는데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그 충격감 참 어마무시합니다. 저는 그 건강보험료 저도 많이 내보고 있는데 그만큼 충격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재산이 말입니다. 소득 1,0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재산이 9억 원까지 추가를 하면 똑같이 냅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된다는 뜻입니다.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요. 5억 4천만 원짜리 집이 있어도 똑같이 냅니다. 형제자매가 1억 8천만 원 초과하면 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말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낸다는 뜻이에요. 제가 5월에 날벼락 종합소득세 폭탄 터진다 한 것은요. 금융소득이든 이자소득이든 임대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2천만 원이 넘으면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거고요. 그 과세 금액은 6.6%에서 49.5%까지 매긴다는 것. 이것만 하더라도 세금에 대한 부담은 큽니다. 문제는 2천만 원 초과 벌었을 때 건강보험료가 따로 지역으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더 충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말입니다. 종합소득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폭탄이 되고요. 여기에 건강보험료까지 내니까 더 큰 폭탄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5월의 날벼락이라는 말입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충격이라는 말을 금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경기 침체 때문에 어렵다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5월 달만 오면 모두 다 말입니다. 저는 충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 시장에서 오히려 돈을 많이 쓰면 세금이라도 덜 내는데 저는 일을 엄청 하잖아요. 하루 16시간씩 일을 해야 되니까 주말도 휴일도 명절도 없이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쓸 시간이 없어요. 쓸 시간이 없으니까 세금도 그만큼 더 많이 내는 것. 그래서 저는 폭탄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벌으면 세금을 내야 되지만 무식하게 일해가면서 엄청나게 건강까지 위험에 빠뜨리면서 벌어가는 사람들에게 저는 세금 폭탄을 과하게 매기는 것, 이것은요 징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베풀어 줘서 일하는 만큼 혜택을 주는 것, 그게 경제에 있어서는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